அடிப்படையில் மிக முக்கியமான சில கோரிக்கைகளை சாம்சங் நிறுவனம் பேச்சுவார்த்தைக்கு வந்த தொழிலாளர்களோடு பேசி அதற்கான ஒப்பந்தத்தை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 거래에서 배우 류승범이 했던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 말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의를 받는 사람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거나 받고 있던 호의를 처음과는 다르게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최근 인도에서 이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델리대학교 경영경제학과의 사티니 쿠마르 교수라고 합니다. 델리대학교는 인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공장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인도 전자제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연간 약 16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러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항상 주목해왔어요. 그러나 최근 첸나이 삼성전자 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 소식은 저를 깊이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파업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5,000명으로 시작된 시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 전체 근로자의 80%에 달하는 11,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인도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도가 지나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주당 근무시간 13시간 단축, 월급 2배 인상, 연간 유급휴가 한 달 이상 증가, 직원 자녀 사립학교 학비 지원, 심지어 직원 사망 시 자녀 의무 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인도의 노동시장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요구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임금 인상 요구인데요. 현재 이 공장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9,000루피, 약 40만 원 정도로 이미 지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해당 금액보다 약 44% 오른 36,000루피, 약 56만 5,920원을 지급하기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죠. 노동자들의 불만 중 일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10초, 15초마다 제품을 완성해내야 하는 압박과 4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근로 환경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파업을 선택한 것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인해 수백 명의 직원이 구금되었고 일부는 결혼식장을 임시 구금 시설로 사용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인도 경찰은 미신고 불법 시위 및 소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파업 노동자 및 노조원 약 600명을 구금했고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공장 안팎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선동과 구호, 연설 등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강경 대응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만 낳곤 했습니다. 이는 노사 간의 갈등이 얼마나 격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첸나이 공장은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하는 삼성전자, 인도 매출의 약 19%를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이번 파업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인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삼성은 정부가 좀 더 유연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지만 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힘을 앞세우는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또한 이번 사태는 인도의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17년간 제대로 된 노조 없이 운영되어 온 공장에서 갑자기 이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사 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정부의 중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태임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2020년 인도 카르나타카주 위스트론 공장에서 애플 관련 대규모 폭동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노동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급여 미지급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죠. 이 사건은 애플이 인도에서의 힘든 교훈을 바탕으로 생산기지를 다른 아시아 국가로 분산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애플의 결정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삼성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인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 그리고 노조 결성 인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노조 인정 요구는 삼성전자가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무노조 경영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경제학자로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장기 파업이 인도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예측해보면 우선 삼성전자의 인도 내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LG전자 등 경쟁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 특히 영업 및 마케팅 부서에서 15%, 관리 부서에서는 최대 30% 인력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는 회사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조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 정부의 노동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외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글로벌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의 재정립, 비용구조 최적화, 그리고 현지화 전략의 균형 있는 추진이 앞으로 글로벌 기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한 달간의 파업 끝에 삼성전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인센티브 지급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강성 노동자 단체가 여전히 파업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인도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속적인 노사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인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한심하기까지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 주 정부가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새로운 제조기지를 물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노사 갈등은 인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으로 외국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노사 갈등은 그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여요. 이미 인도 노동자들에게 지역 평균 이상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구와 파업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이는 삼성전자가 첸나이 공장 폐쇄 및 튀르키예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주목할 만한 사항인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모디 총리가 경제장관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삼성과의 협상을 통해 공장 철수를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한편으로 정부의 강경 대응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 주요 노조 지도부 체포, 불법 시위 혐의로 수백 명의 노동자 연행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정부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타타전자 아이폰 공장의 화재 사고로 생산이 중단된 것처럼 인도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와 강성 노조는 외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기술 이전,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노동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그리고 국가 경제 안정 또한 고려해야 하고, 과도한 요구와 잦은 파업은 결국 기업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게 된다면 그 영향이 단순히 현지에서의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는 삼성의 더 큰 글로벌 전략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노사 갈등으로 인해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지켜본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제고하거나 심지어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인도에 많은 투자를 해준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가동률 급감은 직접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어요. 공장 직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지역 내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거래하던 많은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죠. 인도경제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전자제품 제조 분야에서 인도가 가지고 있던 경쟁 우위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공식 등록 문제로 인한 법적 다툼도 계속되고 있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으며 향후 인도 내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도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위협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 역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인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외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도 적절히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우려와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면 그 이면에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특히 고용승계제에 대한 요구는 매우 충격적인데요. 직원이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을 채용한다는 이 제도는 사실상 직장의 세습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기업 경영의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게다가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 요구까지 모두 책임지라는 걸 보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을 보면 이 파업이 과연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CITU라는 강성 노동단체가 배후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파업 현장에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 공산당 깃발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이 의혹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동자들에게 다른 기업보다 2배나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갈등인데, 이들은 동료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회사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도 사회의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인도에 베푼 호의와 기여를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마치 손님을 초대해놓고 그 손님의 지갑을 노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결국 그들은 인도를 떠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도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에게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혁신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며 새로운 기술 혁신을 선도해왔죠. 이러한 글로벌 영향력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 사회는 깊은 자기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죠. 하지만 현재 인도는 그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은 많은 인도 청년들에게 이상적인 직장으로 인식되며 그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철수한다면 그 꿈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인도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앗아가는 셈이죠.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저는 경제학자로서 인도 경제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경제지와 신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기고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기고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 인도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도 경제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처럼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결국 그들은 인도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시급한데 극단적인 요구와 강경 대응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 각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과 회사의 수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용승계제와 같은 비합리적인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인도 사회가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베푼 호의를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즉시 개선함과 동시에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에 감사해야 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도 경제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분석과 고민을 거친 후 저는 학생들과 이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글로벌 기업의 운영, 노사관계, 그리고 국가 경제 정책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사태의 배경, 현황, 그리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현지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사태가 인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이 사례를 통해 그들이 경제정책, 노사관계,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희망했어요. 이 사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공정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죠. 여러분이 미래의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며 저는 이 사례 연구가 학생들의 경제적 통찰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고 모든 이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고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태를 통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기여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겨야 하며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더 나은 노사관계,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 그리고 더 발전된 인도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업이 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